2026년 1960년생 67세 쥐띠 운세 재물운 진짜 시작은 8월입니다. 막혔던 대운이 올 때 몸에서 먼저 나타나는 신호. 1960년생 67세 경자년 쥐띠 여러분, 오늘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2026년 6월 우리 경자생들의 운기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6월 사주를 짚어보면서 며칠을 곱씹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경자생 사주판 위로 묵직한 손님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두고 가실지는 오늘 한자 한자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얹혀 있는 일, 조용히 품고 계신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읽으면서 한 분 한 분 마음에 새기고 제가 정성껏 무료 사주풀이로 답변 드릴게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여러분의 사주 속으로 가만히 발을 들여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같이 떠올려 보세요. 깊고 차가운 우물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가만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쉬는 물이 한 자락 고여 있어요. 그런데 이 우물 위로 한여름 정오의 태양이 정확히 내리꽂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펄펄 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에 햇살이 부딪히면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죠. 이 그림이 바로 우리 1960년생 경자생들의 2026년 6월 모습입니다. 깊은 우물은 여러분이 평생 안고 살아오신 자수스의 기운이고요. 한낮의 태양은 6월의 정면으로 마주보고 들어오는 오화우호의 기운이에요. 명리학에서는 이 만남을 좌우충, 스우총이라고 부릅니다. 지지 가운데 정확히 마주보는 두 글자가 정통으로 부딪히는 자리, 그게 충입니다. 자수와 오화는 시계 방향으로 정확히 7번째에서 서로를 마주합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은 자정에 있고 한 사람은 정오에 있는 셈입니다. 밤과 낮이 마주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점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연의 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치가 있습니다. 겨울이 가장 깊은 자리와 여름이 가장 뜨거운 자리가 한 해 안에서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 마주침은 깨짐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옛 어른들이 이걸 충이라 이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요즘 잠자리에 누우셨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복판이 뜨끈하고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또는 별일 아닌 일에 괜히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느낌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그 손님은 5월 끝자락부터 우리 경자생들 사주판 모서리에 살며시 발을 들여놓고 계십니다. 6월에 들어서면 더 또렷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앉으실 거예요. 이런 기분이 드신 분들 본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댓글에 그저 한마디만 적어두세요. 요즘 마음이 좀 뜨끈하다, 또는 이상하게 잠을 설치게 된다. 그런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마음 가진 분들이 댓글 안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지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좌우충이라는 글자 3개만 들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을 만나고 사주를 들여다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좌우충을 이렇게 봅니다. 깨지러 오는 손님이 아니라 받기로 오는 손님이라고요. 겨울 우물이 한낮의 태양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차갑게 굳어있던 물에 미세한 김이 올라옵니다. 그 김 속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작은 알갱이들이 떠올라요.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묵은 찌꺼기가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운기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마음, 풀지 못한 매듭, 미뤄두었던 결정, 외면해 왔던 관계, 이런 것들이 육골에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골 첫 주부터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묘하게 옛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하십니다. 이게 다 좌우충이 뚜렷하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드릴 변수가 있습니다. 육골의 한 달은 명리학에서 갑오월, 갑오유디라고 부릅니다. 우화 위에 갑목이 천간으로 올라앉아 있는 구조죠. 이 갑목이 있다는 게 우리 경자생들에게는 작지 않은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갑목은 큰 나무를 뜻하고 큰 나무는 본래 물을 빨아올리는 성질이 있어요. 다시 말해 육골의 충이 거칠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서서 충격을 한번 걸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골은 무조건 두려워하실 달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생 미뤄왔던 어떤 매듭을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육골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저는 우리 경자생분들께 이 한 달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바라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육골상순,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기입니다. 이 열흘 동안은 새로운 큰 결정을 시작하지 마세요. 서명, 계약, 새 모임 가입, 큰돈이 오가는 약속, 이런 것들은 일주일만 미루어도 결과가 한결 차분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그저 잠자리를 조금 일찍 챙기시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정도면 충분해요. 6월 중순 10일부터 20일 사이는 흐름이 조금씩 풀리는 구간입니다. 가슴에 얹혀있던 묵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도 있고요. 미뤄두었던 서류 한 장이 의외로 쉽게 풀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6월 하순 21일부터 말일까지는 마무리의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열흘은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이 가장 잘 받는 구간입니다. 다 가지려 하지 마시고 정말 안고 가야 할 것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6골 끝자락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자,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저는 명리를 오래 공부하면서 한 가지 단순한 원칙을 얻었습니다.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달일수록 우리는 더 조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화기호애가 강한 육골이 함께 욱하면 그 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불 앞에서 한숨 길게 내쉬면 불은 곧 자기 자리를 찾아 잦아들어요. 특히 우리 경자생들은 본래 머리가 좋고 총기가 밝은 분들이라 화가 나면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골에는 그 말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한 박자 늦춰보세요. 가족과 한마디 부딪히실 때 화답을 바로 하지 마시고요. 찬물 한 잔 마시는 시간 정도 짧게 마음을 식히고 입을 여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육골 한 달의 운기를 통째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 다스림에 대해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에 자꾸 옛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그걸 억지로 밀어내지 마세요. 좌우충은 본래 묻어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기운입니다. 떠오르는 김에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인사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정리가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운기까지 훨씬 가볍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집히는 한 줄이 있으셨다면 그 한 줄을 댓글에 살짝 남겨주세요. 저는 그 댓글들을 새벽 기도 끝에 한 분씩 호명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다가오는 육골의 큰 그림, 그리고 마음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육골의 손님은 우리 마음에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몸에도 살며시 손을 얹고 곁에 있는 사람 관계에도 잔잔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에 몇 번 만나기 어려운 인연의 자리 바꿈까지 함께 들어와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몸 이야기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좌우충이라는 건 단순히 마음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도 그대로 새겨지는 흐름입니다. 명리학에서 자수는 우리 몸의 어디를 다스리느냐, 신장, 방광, 그리고 허리 아래쪽을 책임지고 있어요. 차갑고 깊은 물의 기운이거든요. 반대로 오화는 어디를 책임지느냐, 심장, 혈압, 그리고 머리 위쪽의 열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뜨겁고 위로 솟구치는 불의 기운이고요. 이 두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육골에는 우리 몸의 위와 아래쪽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 쪽은 자꾸 열이 오르는데 허리 아래쪽은 묘하게 차가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머리는 후끈한데 발끝은 시린 그런 어색한 느낌. 혹시 요즘 들어 그런 적 없으셨나요? 이게 바로 좌우충이 우리 몸에 첫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이맘때쯤 저희 연구소에 1960년생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자꾸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영 개운치 않다는 거예요. 사주판을 펴놓고 보니 그분이 오셨던 시기가 마침 좌우충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두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첫째, 한낮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햇볕 아래 길게 서 계시지 말 것. 둘째, 잠자리에 누우실 때 두 발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 이 두 가지를 한 달만 지켜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 무거운 게 거짓말처럼 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마법이 아니에요. 화기가 위로 치솟는 시기에 햇볕을 한 번 더 받으면 그 흐름이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발끝을 따뜻하게 해서 아래쪽 자수의 기운을 보강해주면 위아래 균형이 다시 잡혀요. 오행은 결국 자연의 결입니다. 자연의 결을 거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몸은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60년생 분들께 육골에 꼭 챙겨드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를 평소보다 한 단계 더 세심하게 가져가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시는 동작, 이건 육골에 잠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불 속에서 발끝부터 천천히 움직이시고 손가락 끝을 한번 흔들어 보시고 그 다음 일어앉으시면 돼요. 이 짧은 10초의 여유가 육골의 큰 위기 하나를 가볍게 비켜가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물을 평소보다 한 컵 더 드셔야 합니다. 자수의 기운이 충을 받는 시기라 우리 몸 안의 수분도 평소보다 빨리 빠져나가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이렇게 3번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두세요. 셋째, 두 발의 보온입니다. 육골이 됐다고 양말을 너무 일찍 벗지 마세요. 특히 잠자리 들기 1시간 전부터는 가벼운 면양말 하나만 신어도 충분합니다. 발끝이 따뜻하면 신장이 안정되고 신장이 안정되면 심장도 따라 가라앉습니다. 이게 위로 치솟는 화기를 잡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말씀드리고 보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생기네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요즘 들어 두 발이 유독 차다 싶은 분 계신가요? 또는 머리는 후끈한데 손발은 차다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 발차다 한마디만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다음에 비슷한 영상을 만들 때 큰 길잡이가 됩니다. 자, 이제 몸 이야기에서 사람 이야기로 옮겨가 봅니다. 여기가 사실 육골의 가장 묵직한 대목이에요. 명리학에서 자수가 자리 잡고 있는 궁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복덕궁입니다. 복덕궁이라는 건 친구, 협력자,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기대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평생을 함께 걸어온 인연들이 머무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육골에 한번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게 참 묘해요. 10년, 20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옵니다. 또는 가까운 사람과 별일 아닌 일로 마음에 금이 가요. 심한 경우엔 그동안 안 보였던 누군가의 진짜 모습이 슬그머니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좌우충이 사람 자리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제가 좀 다른 시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은 이런 시기를 무조건 인연이 깨지는 시기라고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이 시기에 흔들리는 인연은 사실 흔들릴 자리에 있던 인연입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어도 마음의 결이 어긋나 있던 사람이라면 이번 육골에 그 결이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그동안 무뚝뚝하게만 보였던 누군가가 의외로 든든한 존재로 다가오기도 해요. 겨울 우물에 햇살이 비추면 물 위에 떠있던 가짜 반짝임이 사라지고 진짜 깊이가 드러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자생분들께 육골의 한 가지를 권합니다. 새롭게 인연을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6월 둘째 주쯤에 작은 모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창하게 식당 잡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집 가까이 사는 두세 명만 불러서 차 한 잔 나누시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누가 내 옆에 오래 머물 사람이고 누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릴 게 있어요. 육골에 우리 경자생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자리는 금전거래가 걸린 관계입니다. 지인 사이에 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또는 함께 투자를 해보자는 제안, 이런 이야기가 육골에 들어올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요. 그런데 이때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러자고 답하시면 그 결과는 육골에 끝나지 않고 가을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운기 탓이라기보다 좌우충이라는 흐름이 우리 판단력을 살짝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육골에 들어온 돈 이야기는 무조건 한 달을 묵혀두시고 7월 중순 이후에 다시 들여다보세요. 7월에 다시 봤을 때도 여전히 가야 할 길로 보이신다면 그제야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월 7일과 8일 그리고 19일과 20일은 우리 경자생들에게 진사, 신스, 공망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공망이라는 건 쉽게 말해 판단이 흐려지는 자리입니다. 이날 동안은 큰 결정, 큰 약속, 큰 지출을 모두 미뤄두시면 좋아요. 영수증 한 장도 그날만큼은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짚어드린 이야기들이 좀 묵직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무겁게만 받지는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는 한 육골의 손님은 우리에게 깨짐이 아니라 정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서 육골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 떠오르셨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댓글에 짧게 적어주세요. 거리를 둘지 한 번 더 다가갈지
그저 가만히 두는 것이 맞을지 제가 그 댓글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6월의 우리 몸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날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손에 가만히 쥐어지는 좋은 신호도 함께 들어와요. 돈의 흐름이 한번 정리되는 자리, 그리고 미뤄두었던 서류 하나가 의외로 풀리는 자리, 그리고 우리 경자생분들이 6개월 한 달 동안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시면 좋을지 그 구체적인 발자국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손에 무언가가 쥐어지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쭉 풀어왔어요. 그런데 6월이 우리 경자생들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서의 자리, 그리고 돈의 자리예요. 기억하시죠? 6월은 명리학에서 갑오월이라고 부른다는 것을요. 오화 위에 갑목이 천간으로 올라앉아 있는 그 구조 말입니다. 이 갑목이라는 글자가요, 사실 정말 큰 일을 합니다. 오행에서 갑목은 큰 나무, 그러니까 우뚝 선 거목을 뜻해요. 이 거목이 6월 한 달 동안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종이 한 장의 운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종이 한 장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사실 늘 종이 한 장거든요. 부동산 등기 한 장, 보험 증서 한 장, 자녀와 관련된 서류 한 장, 이런 것들이 6월 중순쯤부터 우리 경자생들 손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갑목이라는 큰 나무가 위에서 그 종이들을 끌어다 주는 거예요. 오행으로 보면 목생화 화생토의 순환 속에서 토도의 자리가 결국 부동산과 문서를 뜻합니다. 이게 6월에 우리 손으로 들어오는 흐름이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새로 큰 계약을 시작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6월은 새로 시작하는 달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두었던 종이들을 정리하는 달이에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묵은 서류들, 가족과 나눠야 할 명예 정리, 그동안 미뤄뒀던 보험 점검, 이런 것들을 한번 꺼내서 들여다보시면 6월의 갑목 운기가 그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 자, 그러면 돈 이야기도 짧게 짚고 가야겠어요. 좌우충이 들어오는 시기에 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큰 돈이 쏟아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대신 새는 자리가 발견되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모르고 세고 있던 작은 지출들이 6월에 줄줄이 드러납니다. 오래된 자동이체, 잊고 있던 멤버십, 더 이상 쓰지 않는 보험 특약, 이런 것들이 6월 한 달 동안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걸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자생들의 한 달 살림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게 6월에 우리 손에 쥐어지는 진짜 선물이에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려드리면 작년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통장 거래 내역을 한번 훑어봤는데 7년 전에 가입해 놓고 잊고 있던 작은 적금 하나가 만기로 떠 있더랍니다. 만기 알림 문자가 스팸함에 들어가 있어서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6월에 우리 경자생들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 6월에는 통장과 서류를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갑오월의 가장 큰 실천법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6월에 우리 경자생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6월 첫 주에 책상 서랍을 한번 정리하세요. 거기에 잠들어 있던 종이 한 장이 6월의 운기를 끌어옵니다. 둘째, 6월에 가까운 인연 한 분께 짧은 안부 한마디를 보내보세요.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의 뜻밖의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6월에는 유난히 많아요. 셋째, 6월 셋째 주에 통장 거래 내역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세고 있던 자리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작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넷째, 6월 마지막 주에는 본인을 위한 작은 선물 하나를 마련하세요. 한 달을 잘 보내준 자신에게 찻잔 책 한 권,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게 6월의 마무리이자 7월의 시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은 의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 이야기를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6월에 우리 경자생들의 집안에서 한 가지만 손보시면 좋아요. 바로 침실의 머리 방향이에요. 본래 자수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머리를 차게 발을 따뜻하게 두는 게 가장 잘 맞습니다. 머리는 북쪽이나 동쪽으로 두시고 침대 발치에는 가벼운 면이불 한 장을 따로 두세요. 그리고 침실 한쪽 구석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잎이 동그랗고 살짝 도톰한 식물이면 더 좋아요. 이게 간목의 기운을 집안에 들여놓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색채는 6월 한 달 동안 짙은 빨강이나 형광색은 잠시 거리를 두세요. 대신 차분한 진녹색이나 옅은 회색 계열을 가까이 두시면 충의 기운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옷차림에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들려드리고 보니 한 분 한 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이 영상에서 짚어드린 실천법 가운데 6월에 꼭 한번 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그 항목 번호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다음 영상에서 우리 경자생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댓글을 모아 한 번 더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깊은 우물과 한낮의 태양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 우물이 6월 한 달 동안 햇살을 받으면서 깊은 곳에 묵은 것들을 차분히 떠올렸습니다. 몸의 신호도, 사람의 결도, 지지는 종이 한 장까지요. 이 모든 정리 끝에 우리 경자생들이 7월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실지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6월은 깨지는 달이 아니라 정리하는 달이에요. 정리가 끝난 자리에는 늘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 새로운 흐름이 무엇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960년생 경자생 여러분, 다가오는 6월 한 달 차분하고 단단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한 세부 실천법과 날짜별 안내는 설명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 자라게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